나는 그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12명의 엔지니어가 내 뒤를 따랐다. 그들의 발소리가 카페트 위에서 둔탁하게 울렸다. CEO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보며 나는 속으로 웃었다. 오늘 우리는 모두 사직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회사는 끝났어요. 그 순간 회의실은 얼어붙었다. CEO의 입이 헛헛하게 벌어졌다. 그는 예상치 못한 배신의 칼날을 앞에 두고 서 있었다. 12명의 눈빛이 나의 복수의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속삭이듯 덧붙였다. 당신이 나를 감옥에 쳐넣었듯이 이제 내가 당신을 지옥으로 보낼 차례예요.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비처럼 내리는 눈송이가 내 가슴을 파고든다. 나는 김민준, 42세. 삼성전자에서 시작해 지금의 네오테크라는 중견 IT 기업의 수석 엔지니어로 오른 남자다. 아니, 옛날 이야기지. 지금은 그저 그림자 속에 사는 유령일 뿐 하지만 그날 그 회의실에서 모든 게 시작됐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5해 전부터. 5해 전, 2020년 겨울. 네오테크의 클라우드 서버 프로젝트가 절정에 달했다. 우리는 한국 정부의 대형 빅데이터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스마트 시티 계획, 서울을 AI로 연결하는 거대한 꿈, 나는 그 프로젝트의 리더였다. 밤낮 없이 코딩하고 팀을 이끌었다. CEO인 박준호는 나를 회사 맏형이라고 불렀다.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야심을 나는 알지 못했다. 그날 서버가 다운됐다. 수백만 건의 개인 데이터가 유출됐다. 여권 번호, 의료 기록, 심지어 정치 성향까지. 한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언론은 네오테크 스캔들이라고 떠들썩했다. 나는 책임을 졌다. 민준 씨가 실수했다. 그가 코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박준호의 말이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나는 검찰에 끌려갔다. 뇌물수수 혐의, 데이터 유출 공모. 증거는 완벽했다. 내 서명으로 된 문서들, 내 지시로 된 이메일들. 감옥에서 보낸 18개월. 그 안에서 나는 깨달았다. 모든 게 조작이었다. 박준호가 비용을 절감하려고 보안 패치를 생략한 거였다. 그는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왜? 그의 아들이 미국 유학 중이었고 회사가 무너지면 가족의 부가 날아갈 테니까. 나는 증거를 모았다. 변호사를 통해 옥중에서. 하지만 재심은 기각됐다. 증거 불충분 후 그 뒤 나는 풀려났지만 IT 업계는 나를 버렸다. 블랙리스트. 가족은 흩어졌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딸은 나를 죄인 아빠라고 불렀다. 퇴사 후 나는 강남의 지하실에서 살았다. 프리랜서로 버티며 네오테크를 지켜봤다. 회사는 회복됐다. 박준호는 뒤기 관리의 영웅이 됐다. 주가는 올랐고 그는 상을 받았다. 하지만 나는 잊지 않았다. 그 비밀을. 감옥에서 본 문서, 그의 비서가 실수로 보낸 이메일. 민준이를 덮어버려. 비용 50억이면 해결돼. 나는 복수를 꿈꿨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됐다. 그래서 12명을 모았다. 내 옛 팀원들. 그들은 나를 믿었다. 준호 사장이 배신했어요. 우리는 함께 가요. 그들의 눈에 분노가 스며들었다. 우리는 밤마다 모였다. 카페 블랙 코드에서. 서울의 번화가 한복판,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그곳에서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 단계, 증거 수집. 나는 해킹 툴을 만들었다. 합법적인 백도어, 프로젝트 시절 남긴 것 그 안에서 박준호의 더러운 비밀을 파헤쳤다. 데이터 유출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경쟁사를 해킹해 정보를 훔쳤고 그걸 우리 서버에 심었다. 정부 프로젝트를 따기 위한 작전이었다.
그리고 나를 희생양으로. 두 번째 단계, 동지 모집. 12명의 각자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승진에서 밀렸고, 다른 하나는 가족을 잃은 프로젝트 과로 때문. 우리는 쇄도우 팀이라 불렀다. 매주 우리는 맥주를 마시며 맹세했다. 우리는 네오테크를 무너뜨릴 거야. 그날 아침 나는 출근했다. 평소처럼. 12명도. 점심시간 우리는 로비에 모였다. 박준호의 비서가 이상하게 쳐다봤다. 무슨 일? 우리는 웃었다. 특별 미팅이요. 회의실 문이 열리자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민준 씨. 이게 무슨, 나는 서류를 던졌다. 유출 증거, 그의 이메일. 이게 당신의 진짜 얼굴이에요, 사장님. 그는 웃었다. 미쳤어. 이건 위조야. 하지만 그의 눈이 흔들렸다. 12명이 일제히 사직서를 내밀었다. 저희도 따라갑니다. 프로젝트 코드, 서버 액세스, 전부 삭제됐어요. 그 순간 그의 세계가 무너졌다. 우리는 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에서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시작이야. 퇴장 후 우리는 강남의 거리를 걸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의 겨울비는 항상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적신다. 우리는 블랙 코드로 갔다. 그곳 주인, 내 옛 동료가 우리를 기다렸다. 축하해, 민준아. 첫 승리다. 하지만 승리는 아니었다. 박준호는 움직일 터였다. 그는 돈이 많고 인맥이 두터웠다. 정치인들, 언론, 심지어 경찰까지. 나는 팀에게 말했다. 이제 숨바꼭질이야. 네오테크의 코어가 우리 손에 있지만 그들은 쫓아올 거야. 그날 밤 우리는 계획의 다음 단계를 논의했다. 프로젝트 쇄도. 우리는 네오테크의 AI 알고리즘을 훔쳤다. 스마트 시티의 심장. 그걸 이용해 경쟁 스타트업을 만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단순한 복수 아니었다. 우리는 그 알고리즘에 독을 심었다. 데이터 유출의 증거, 박준호의 범죄 기록을 자동으로 노출시키는 코드. 첫 번째 타격, 주식 시장. 우리는 익명으로 유출 문서를 언론에 보냈다. JTBC, 그들의 뉴스룸이 특종으로 잡았다. 네오테크 CEO, 과거 스캔들 조작 의혹 주가는 20% 폭락했다. 박준호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위 정보입니다.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TV를 보며 웃었다. 좋아, 이제 내 차례야. 팀원 중 하나, 이수연. 그녀는 28세, 내 제자였다. 오빠, 이게 맞아요. 사람들 직장 잃을 텐데 그녀의 눈에 갈등이 스쳤다. 나는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들은 박준호의 희생양이 돼 너처럼. 수연의 과거. 그녀의 오빠가 네오테크에서 과로로 죽었다. 프로젝트 마감, 야근. 박준호는 정웅시라고 추모했지만 실제로는 비용 절감으로 휴가도 주지 않았다. 수연은 그 복수를 위해 나를 따랐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흔들렸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거라면? 나는 그녀를 설득했다. 우리는 정의야. 그놈이 먼저 배신했어. 다음 날 박준호의 반격이 왔다. 내 아파트에 경찰이 들이닥쳤다. 해킹 혐의에 나는 미소 지었다. 증거는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다. 박준호의 속임수. 그는 나를 다시 감옥에 넣으려 했다. 나는 도망쳤다. 팀과 함께 제주도로.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반을 만들었다. 작은 펜션, 바다를 보며 코딩.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감옥의 철창, 딸의 울음소리. 아빠, 왜? 박준호의 비밀은 더 깊었다. 나는 더 파헤쳤다.
그의 아들, 박민수. 미국에서 유학 중, 하지만 실제로는 돈 세탁. 네오테크 자금을 빼돌려 카지노에. 그 돈으로 데이터 유출을 은폐했다. 나는 증거를 모았다. FBI 보고서, 은행 거래 내역. 팀 내 갈등이 싹 텄다. 한 명, 최영호가 이탈했다. 이건 너무 위험해. 가족이 있어. 그는 박준호에게 알렸다. 배신자. 나는 그를 용서했다. 가봐. 하지만 후회할 거야. 영호의 배신으로 우리는 쫓겼다. 제주 경찰이 왔다. 우리는 배를 타고 부산으로. 그 과정에서 수연이 다쳤다. 발목. 오빠, 포기해요. 이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부산의 밤은 제주의 바다보다 더 거칠었다. 우리는 창고를 빌렸다. 낡은 컨테이너, 바다 냄새가 스며든 그곳에서 코딩을 계속했다. 쇄도 AI가 완성되기 직전. 그 알고리즘은 네오테크의 것보다 강력했다. 하지만 독이 있었다. 박준호의 모든 비밀을 폭로하는 트리거. 그때 박준호의 연락이 왔다. 익명 번호. 민준아, 그만해. 만나자. 나는 웃었다. 왜? 무서워. 그는 말했다. 너의 딸, 그녀가 위험해. 내 심장이 멎었다. 딸 지은 16세. 이혼 후 전 아내와 살았다. 나는 그녀를 멀리했다. 죄인 아빠라는 낙인 때문. 어디 있어? 그는 웃었다. 강남 스타벅스. 내일 낮 12시. 나는 갔다. 혼자. 스타벅스, 사람들로 붐볐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여전한 미소. 민준아, 오랜만이야. 딸을 건드리지 마. 하나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는 커피를 저었다. 그 애는 예쁜 애. 대학 갈 준비 중이야. 장학금이 필요할 텐데. 그의 말은 독이었다. 그는 나를 협박했다. 팀을 해체해. 코드를 돌려줘. 그러면 모든 걸 용서할게. 나는 웃었다. 용서. 내가. 그 순간 그의 마스크가 벗겨졌다. 너는 항상 약했어. 감옥에서 배웠어야 했어? 세상은 강자가 이겨. 그는 문서를 내밀었다. 내 딸의 사진, 학교 일정. 하나의 전화로 끝나. 나는 칼을 뽑았다. 아니, 은유였다. 내 주먹. 하지만 참았다. 좋아. 생각해볼게의 나는 나왔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반격. 팀에게 알렸다. 박준호가 지은이를 노려. 그들은 분노했다. 수연이 울었다. 오빠, 어떡해. 우리는 행동했다. 지은이를 보호했다. 전 아내에게 연락, 해외로 피신. 캐나다, 친척집 비용은 우리 자금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났다. 박준호의 아들 민수. 그는 내 딸과 같은 학교 출신. 옛 연인. 아니, 더 나빴다. 민수는 지은이를 스토킹했다. 박준호의 지시로. 이 새끼. 나는 이를 갈았다. 복수가 개인이 됐다. 가족을 건드린 대가. 다음 타격, 민수의 노출. 우리는 그의 돈 세탁 증거를 FBI에 보냈다.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한국 IT 거물 아들, 카지노 스캔들 네오테크 주가 다시 폭락. 박준호는 미쳤다. 그의 전화가 왔다. 너 때문에. 내 가족을. 내가 먼저 시작했어. 나는 끊었다. 팀 내 균열, 영호의 배신으로 2명 더 이탈. 이건 테러야. 그들은 떠났다. 이제 9명. 수연이 말했다. 민준 오빠,
우리가 악당이 돼가는 것 같아. 나는 그녀를 봤다. 그녀의 눈에 사랑이 스쳤다. 아니, 동정. 수연아, 정의는 회색이야. 검은 백이 아니야?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다. 은신처, 홍대 뒷골목. 그곳에서 쇄도우 AI를 배포했다. 다크웹에 누구나 다운로드 가능. 하지만 트리거, 네오테크 서버 접속 시 폭로. 박준호의 마지막 카드. 그는 나를 만났다. 한강 다리 아래? 민준아, 화해하자. 회사를 반으로 나눠. 나는 웃었다. 늦었어. 서울의 여름은 습하고 암이 마음까지 적신다. 아니, 지금은 겨울. 시간은 흐른다. 우리의 복수는 6개월째. 네오테크는 반쯤 무너졌다. 직원 30% 해고, 정부 조사, 박준호는 구제 금융으로 버티지만 그의 눈은 죽은 물고기 같았다. 우리는 이제 쇄도우 코퍼레이션, 스타트업으로 위장, 판교의 사무실, 투자자 모집, 혁신적인 AI. 그들은 몰랐다. 우리의 진짜 목적. 하지만 내부에서 폭풍이 몰아쳤다. 수연의 고백. 오빠, 나 사랑해. 하지만 이 길이 무서워. 우리는 키스했다. 홍대의 네온 아래? 하지만 그것은 독이었다. 그녀의 마음에 후회가 싹 텄다. 박준호의 반격, 언론 전쟁. 그는 나를 테러리스트로 몰았다. 전직 엔지니어, 복수로 회사 파괴. KBS 특보. 내 얼굴이 화면에. 가족이 다시 연락. 전안에, 민준아, 그만해. 지은이가 PTSD야. 나는 무너질 뻔했다. 하지만 팀이 버텼다. 오빠, 우리는 가족이야. 9명의 눈빛. 다음 단계, 내부 침투. 한 명, 김태민. 그는 여전히 네오테크 직원. 스파이, 그는 서버 룸에 들어갔다. 쇄도우 AI를 주입. 그날 밤, 네오테크 시스템 다운. 모든 데이터, 정보의 유출. 혼란. 경찰 수사, 박준호는 체포됐다. 뇌물, 해킹 공모. 그의 변호사는 무죄라고 외쳤지만 증거는 산더미. 나는 그를 만났다. 구치소. 철창 너머. 민준아. 왜? 그의 눈에 눈물이.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자살했어. 충격. 민수. 카지노 스캔들 후 호텔에서. 아빠 미안해 유서. 나는 얼어붙었다. 내 잘못. 수연의 배신. 그녀가 박준호의 첩자였다. 미안, 오빠. 내 오빠 죽음 내 탓이었어. 프로젝트 리더인 내가 무리하게 했으니까. 아니, 거짓. 그녀의 오빠 죽음은 과로. 하지만 그녀는 박준호에게 돈을 받았다. 용서해줘. 나는 그녀를 쫓아냈다. 팀은 충격. 이제 7명 계속할까? 그들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끝까지. 재판날 서울지법. 박준호의 재판. 나는 증인으로 불렸다. 법정은 10,000원. 언론, 가족, 옛 동료. 지은이가 있었다. 멀리서. 그녀의 눈이 나를 봤다. 아빠. 박준호는 나를 노려봤다. 저 자식이 다 한 짓입니다. 그의 변호사가 증거를 부정했다. 하지만 쇄도우 AI가 작동했다. 법정 스크린에 그의 이메일이 떠올랐다. 실시간 해킹. 민준이를 희생시켜라. 법정 소란. 판사가 중지.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배심원들은 충격. 박준호는 무너졌다. 제발. 가족을 봐줘. 그의 가족. 아내,
딸, 그들은 울었다. 나는 동정했다. 순간, 내 결정. 판사님, 증언 철회합니다. 그는 무죄예요. 모두 경악. 팀원들, 법정 밖에서. 왜, 수연도 왔다. 오빠, 미쳤어. 나는 속삭였다. 이게 진짜 복수야. 감옥이 아니야? 그의 평판을 영원히 더럽히는 거? 박준호는 풀려났지만 회사는 끝, 주주 소송, 정부 블랙리스트. 그는 거짓골이 됐다. 거리에서 만났다. 한강 벤치. 민준아. 고마워. 아니, 증오해. 내 선택이야. 나는 떠났다. 지은이가 말했다. 아빠, 나도 알았어. 내가 희생한 거 그녀의 포옹. 눈물. 팀은 해체됐다. 우리는 스타트업을 팔았다. 돈으로 새 삶. 1년 후 나는 제주에 산다. 작은 집, 바다 앞 지은이가 옆에. 아빠, 행복해. 나는 웃었다. 그래. 하지만 밤에 후회. 박준호는 자살했다. 유서, 민준의 복수에 졌다. 오수연은 결혼했다. 다른 남자. 팀원들, 흩어졌다. 일부 성공, 일부 파멸. 나는 책을 썼다. 배신의 코드. 베스트셀러. 하지만 논란. 영웅인가, 악당인가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둘 다. 서울은 여전하다. 네오테크는 사라졌지만 새로운 회사가. 복수는 끝나지 않는다. 나는 창밖을 본다. 비가 내린다. 내 마음처럼.